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했던 다항식의 결정 마저 이제 보고 인수정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인수정리를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녹음한 거 이제 저도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찝어줬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미주번호 62번 보면서 그림상에서 좀 잘못 표현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고 진행을 하면 뭐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 저번 시간에 판사하면서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맨날 혼자 놀고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형광색 분필 쓰다 보니까 옷도 형광색으로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오늘 다항식의 결정 마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귀 아프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마이크도 이제 준비했어요. 마이크 쓰면 아무래도 그 울리는 음이 없어지고 하는데 제가 여기 앞에 컴퓨터 냅뒀거든요. 컴퓨터. 제가 이제 마이크 하면 컴퓨터로 다 그 주파수 맞춰가지고 편집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입모양이랑 내 입모양이랑 말하는 거랑 다르면 굉장히 좀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편집하고 이제 하려고 지금 여기 되게 선도 많아요. 여기 선도 길죠.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항식의 결정부터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항식의 결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좀 급해서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려고. 자, 일단 다항식의 결정은 우리가 이제 fx라는 거를 찾아야 돼. fx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fx를 이제 어떠한 식으로 찾을 거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무조건 다항식을 결정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조건 뭐를 fx의 차수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자, fx의 차수부터 찾아줘야 되는데 이 fx의 차수를 우리는 x의 n 차라 가정 후 시작한 다음에 차수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차수 찾았다면 두 번째로는 뭐 찾아주시면 되냐면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최고차 항의 뭐를 개수를 찾아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n차라고 가정한 것 뿐이지 얘 개수까지 언급한 건 아니야. n차라고 가정한 것 뿐이지 개수까지 언급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용하든 수치 대입을 이용하든 아니면 개수 비교를 이용하든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다 죄다 차수가 나와 있어. 차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결정하기가 되게 편했는데 뒤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차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차수부터 찾아주고 차수 찾은 다음에 관점을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집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항들의 개수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찾든가 개수비교법을 이용하여 찾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면 여기에선 이제 우리가 f의 a가 0이라는 거를 보면 어떻게 독해해달라고 했어요? fa가 0이라는 거를 보면 우리가 얘를 독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옷 색깔이랑 똑같네. 독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독해는 첫 번째로 fx는 0이
A를 근으로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얘네는 무조건 fx가 누구를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독해하는 방법은 f의 a가 0이 나오면 얘네는 x-a를 인수로 갖고, 또는 fx가 0인 거에 해가 a다. 그 다음에 또는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게 다 같은 표현이고, 요거에 대한 독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일단 기본 문제로 130번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기본 문제로 130번부터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저기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얘는 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항식을, 나 뭐야 이거? 137번. 자, 130번부터 보면 f의 1이 1이라고 했고, f의 2가 2라고 했고, f의 3 이 3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 아름다운 구조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드시면 안 돼요. 저 아름다운 구조를 보고 일단은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이, 이 식 자체에는 fx가, x라는,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에요. 요거는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 요놈의 뭐라고? 요놈의 근이 누구라고? 1, 2, 3다 라고 먼저 해석이 되셔야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3차 방정식이 1, 2, 3라고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fx-x는 0이 1하고 2랑 3을 근으로 갖는다는 소리는 다시 1하고 2를 3을 근으로 가지면 독해가 x-를 x-3을 뭐로 갖고 있다고? 인수로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x-1, x-2, 그 다음에 x-3을 뭐로 갖고 있다고?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해서 써주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이쪽으로 넘기면 fx 구해서 f의 5의 값도 찾을 수 있더라.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보는 방법이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같아요. 근데 요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얘네들 맨 처음에 배운 친구는 그냥 3차식이니까 f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둬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얘네들은 문자의 개수 몇 개? 3개.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도 몇 개? 문자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랑 같은 말인데, 문자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와 여기에서 식의 개수는 어때요? 식의 개수는 같아 버리죠? 왜? 문자가 A, B, C 3개, 식도 몇 개? A, B, C 3개. 그래서 같아 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면 A 값, B 값, C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냐. 세 번째로는, 자, 저식을 보는 순간 얘 근이 1, 2, 3인데,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 1, 2, 3이다 보니까 2번이랑 3번은 같은 맥락인데, fx라는 이 식 자체를 뭐라고 잡아주면 좋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x-1, x-2, x-3이라고 잡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하기 a에 x-1, x-2라고 잡고, b에 x-1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얘를 이렇게 복잡하게 잡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은 포인트는 1, 2, 3에 있어. 어찌됐든 간에 여기 포인트는 1, 2, 3에 있기 때문에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편하게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에도 값이 편하게 와야 되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편하게 다가오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수로 가지면서 내림차순 전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적절히 변형하면 얘랑 다 똑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나 상관없는데 여기 세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1, 2, 3의 포인트를 줘서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는 게 편하게끔 다가와야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편하게 다가오고 3을 대입했을 때도 값이 편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fx라는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마저 한번 계산해 보면 얘의 값은 제가 1 집어넣으면 f의 1은 쭉 날아가면서 c만 나오고 c가 결국엔 얼마?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2 집어넣으면 f의 2는 뜨르륵 날아가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거는 b 더하기 c인 것 같아. 근데 c가 얼마였다고? 1이었으니까 f2가 2 나오려면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나오고 b의 값은 1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a 값 찾아주려면 f의 3 구해주면 되고 f의 3은 3 들어가면 날라가고 얘의 값은 얼마 나와요? 3 들어가면 얘의 값은 2, 1, 2a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들어가면 얘는 얼마 나오죠? 2b 더하기 c가 나오는데 너도 1이고 너도 1이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근데 f3이 3 나오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0. 그래서 얘가 0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얘의 값이 1 나오면 우리가 요거 없애주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배우고 있는 분들이죠. 배우신 분들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첫 번째 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첫 번째 풀이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뭐 할 거라고? 다항식을 결정해 줄 거라고. 그럼 다항식을 결정해서 fx를 이렇게 짰을 때 가장 간단한 모양으로 잡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권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보면 다 지워버릴 거예요. 왜?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정 안 되면 이렇게 풀어서라도 맞추는 게 맞겠지만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등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풀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왜? 여기에서 어찌됐든 간에 1하고 2랑 3에 포인트를 맞춰서 적절히 인수 정리를 완벽한 인수 정리는 하지만 인수로 갖는다라는 어찌됐든 간에 생각을 접근해서 가준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풀이도 괜찮을 거고요. 자, 세 번째 풀이의 활용도는 어디에서 있냐? 세 번째 풀이의 활용도는 이런 거에서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풀이가 제일 쉽지. 첫 번째 풀이가 제일 쉬운데 세 번째 풀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얘가 4라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7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가 4 나와 있고 얘가 7 나와 있으면 뭐지? 바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 나와 있고 7 나와 있으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럼 그럴 때에는 요거를 이용하시는 게 첫 번째 풀이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풀이에서 얘에서 이제 첫 번째 풀이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게 있지만 안 떠오르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풀이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으면 되겠지 하면서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스텝 3에 있는 문제 스텝 3에 있는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스텝 3에 있는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고 스텝 4에 있는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실 다 봤던 거거든. 봤던 거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68번에 오타, 몇 번이야? 136번에 오타가 있어요. 136번에 오타가 있었는데, 오타 있는 김에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오타 있는데 요걸 만약에 이제 푸셨다. 그러면 그때는 천재였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4차 다항식 이거에 대해서 fx가 아니라 fk야? fx가 아니라 fk고요. 여기 k는 1, 2, 3. 그 다음에 0도 있네요. 0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K는 0, 1, 2, 3, 4까지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5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소리인데, 자, 요거를 보고 일단은 바로 해줘야 할 거는, 이 말뜻은 K에 0 넣고, K1 넣고, K2 넣고, K3 넣고, K4 넣어서 계산을 해봐 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K0부터 한번 집어넣어보면 F의 0이 0 나오고, F의 1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 나오고, F의 3, F의 2가, 왜 이러냐, F의 2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 나오고, F의 3은 얘 값은 4분의 3 나오고, F의 4는 얼마 나오냐면 5분의 4 나온다 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0이 0, F1이 2분의 1, F2가 3분의 2, F3이 4분의 3, F4가 5분의 4 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 구조랑 사실 똑같아요. 어떤 구조를 봐줘야 하냐면 F의 X가 X분의 1, 요놈의 근이 0, 1, 2, 3, 4, 1, 2, 3, 4라는 것까지 찾아주셔야겠죠? 얘의 근이 1, 2, 3, 4다 라는 것,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미안. 여기에서 우리가 0 들어가면 이거 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1분의 x, 여기에 근이 0, 1, 2, 3, 4 라는 것까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fx가 x 더하기 1분의 x, 요놈의 근이 0, 1, 2, 4다라는 걸 찾았는데, 자, 단원의 제목부터 생각을 해보면 단원의 제목은 다항식의 결정이거든요. 단원 자체가 뭐를 결정하는 거라고? 다항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문제의 형태는 다항식을 결정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다항식이 아니야.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유리식이라고 읽어주셔야겠죠? 유리식. 왜? 분수 있잖아. 그러면 이건 수학 하에서 배웠다고. 유리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식이고, 우리가 배운 거는 다항식이 결정이었으니까 다항식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다항식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만 곱해주시면 돼요? x 더하기 1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의 fx가 x꼴로 바꿔주면 요놈의 근이 얼마라고? 0, 1, 2, 3, 4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선생님 fx가 4차인데 봐봐, 얘가 4차면 거기에다 1차 곱했으니까 5차지. 그러니까 이거 5차 방정식 맞거든요. 5차 방정식이니까 5차 방정식의 근이 0, 1, 2, 3, 4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넘겨가지고 뭐해? x 더하기 1에 f의 x 마이너스 x를 뭐라고 짤까요? 최고차항에서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k라고 놓고, 여기에서는 0을 근으로 가지니까 얘의 값은 x, 그 다음에 x-1, x-2, x-3, 그 다음에 x-4까지 써줄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k를 찾을 거야. 그럼 k를 찾을 건데 k는 이제 뭘 이용해서 찾냐?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뭘 적용시켜 주시면 되냐면 물귀신이라는 걸 적용시켜 주면 되고, 자, 물귀신은 항상 두 개, 좌변과 우변이 어떨 때 같을 때 모르는 그 다항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요 1차식이 0 나오게 하는 x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를 모르니까 같이 한번 쫙 끌어서 없애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1이 나오면서 얘의 값은 마일 어차피 5개가 다 음수니까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나올 거고, 그럼 마이너스 k 얘의 값은 다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계산해보면 12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120분의 1 나오고, 거기 뒤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거를 넘긴 다음에 여기에 근이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인수정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원 제목 자체가 다항식의 결정인 거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다항식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변에 x 더하기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준다라는 게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이제 136번 한번 봤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137번 보면 137번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입해도 있잖아. 1, 2, 3 이렇게 구조가 이쁘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구조는 뭐냐면 솔루션 3번이에요. 3번처럼 해결을 해야 문제가 이제 수월하게 풀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번, 여기 137번 다시 한번 이제 해결해 보시도록 하고 저는 이제 뒤에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인수 정리였죠, 사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뒤로 넘어오시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차수가 나와 있지 않은 다항식을 결정하는 문제들이고요. 차수가 나와 있지 않은 다항식 결정하는 문제들인데 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봅시다. 139번부터 한번 볼까요? 139번. 자, 139번부터 한번 보면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등식 f의 얼마? x의 제곱 더하기 2x를 우리는 x의 제곱 fx 그 다음 더하기 8 x 더하기 8 자,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fx를 찾으라 라는 소리죠. f1의 값을 구하라니까 f의 x를 찾아서 1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차수부터 찾을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접근해주면 되는 거는 fx를 몇 차라고 두자고 x의 fx를 a의 x의 n차라고 두고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대입해 보면 지금 현재 좌변은 여기에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a의 x의 제곱 더하기 2x의 n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블라블라가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변은 얼마가 나오냐면 x의 제곱에 a의 x의 n 더하기 뭐 블라블라 있고 더하기 8x 더하기 8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둘이 같으려면 자, 여기서 차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차수는 AX의 2n 그리고 여기 있는 차수도 마찬가지로 AX의 n 더하기 2가 나와서 결국에는 알아낼 수 있는 게 n 더하기 2랑 2n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n의 값은 얼마 나온다고? 2이다 라고 얻어낼 수 있겠죠. n의 값이 2이다 라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네. 자, 그러니까 같으면 그 다음 차수들을 찾을 때는 뭐?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든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든 지금 찾아놓은 상황은 그냥 fx가 뭐라는 거야? 2차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을 하나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얘를 한 방에 쫙 날려줄 수 있게끔 x에 0을 대입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수치대입법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치대입법에 의하면 f의 0, x에 0 대입하면 0, 0 나오면서 f의 0 나오고 날라가고 첫 번째로 f0이 8이라고 알 수 있고 f0이 8이라는 소리는 상수항이 8이다라는 소리야.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라는 값이 얼마라고? 8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8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로 f0 8 찾았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2도 한번 집어넣어보면 얘 값 4 나오고 얘 0 나오면서 f-2가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f-2도 찾아보면 수치대입법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도 되고 안 그러면 집어넣고 뭐 하셔도 돼요? 개수비교법 해도 되는데 저는 수치대입법이 더 편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마저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날라가고 그러면 얘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0이 8이었으니까 여기 8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 f의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로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나와요? 넘기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가 4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 집어넣어서 하나 하면 되고 또 뭘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는 얘 값 찾으면 얘가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려면 없나 뭐 더? 마이너스 2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의미 없고, 여기에서 0 집어넣고, 글쎄요, 다른 게 더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하셔가지고 A값, B값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항상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을 뭐 적절히 섞어가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한쪽에만 치우쳐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140번 마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40번 보시면 얘네들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식이 x 더하기 7, 그 다음에 얘네는 f에 2x 있고, 얘는 8x, 그 다음에 f에 x 더하기 1이 있는데, 얘는 3차고 거기에 개수가 얼마래요? 3차고 거기에 개수가 1이다 라고 던져주고 있으니까 다항식 찾는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지, 왜 3차래? 여기에서 개수가 1이고 여기에 개수가 얼마라고 던져줬다고? 1이라고 던져줬고 여기에서 이제 차수 찾아 나가면 되겠죠? 그럼 차수 찾아 나가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fx를 뭐라고? x의 n차라고 두시면 돼요. 그럼 얘 여기에 들어가 보고 얘 여기에 들어가면 차수는 일단 같거든? 그럼 차수는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거에서 n차랑 얘랑 곱하면 n 더하기 1차, 여기에서도 얘 들어가면 n차랑 얘랑 곱하면 n 더하기 1차 나서 차수는 이미 같아.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개수만 보면 되는데, 자, 봐봐. 얘가 여기 들어오면 x 더하기 7, 여기에서 얘의 값은 2x의 7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제곱이에요. 왜 7제곱이래? 여기에 n제곱이 있고 얘의 값은 8x,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의 f니까 x 더하기 1 들어오면 x 더하기 1에 n제곱이 있겠지? 그냥 뒤에 있는 건 안 쓴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안 쓴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려면 여기의 개수는 얼마 나와요? 2의 n제곱이 나오겠고, 얘 n번 곱해서 얘랑 곱하면 개수는 얼마 나와요? 8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결론적으로 n은 얼마라고? 3. 그래서 n은 얼마? 3 나오면 3차 찾을 수 있겠죠. 그럼 n이 3차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나오겠지. 그 뒤에를 이제 ax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둘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 식을 잘 보는 거야.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조건 다 얻어내자. 뭔 조건에 의해서? 물귀신작전에 의해서 얻어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얘 날릴 수 있는 거 맞지? x에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날릴 수 있으니까 0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7 들어가고 마이너스 7 들어가면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얘 날려주기 위해서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내가 0 대입하면 얘 0으로 날아가면서 f의 0도 얼마라고? 0 나오겠죠? 자, 그럼 f의 0도 0 나왔고 f의 마이너스 6도 0 나왔으니까, 자, 또 마이너스 6 이용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지. 왜? 얘를 0으로 만들어버려서 얘를 같이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의 값은 f-6이 0 나오면서 얘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3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얼마? f의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걔가 다 얼마 나온다고? 0.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수정리 이용해서 접근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부터? 차수부터 찾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개수부터 항상 찾아주는 습관 들여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분명히 이제 질문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건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 142번, 그 다음에 145번, 146번 다 봤던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은 저는 142번에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문제 몇 개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이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풀이에 대한 기준은 항상 명확하게 잡아두고,
그 잡아둔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풀면 안 돼.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항상 그 기준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죠? 자, 142번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방학 때 한 질문을 한 10번 정도는 풀어드린 것 같아요. 10번 정도는 풀어드린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n차라고 가정했는데 차수가 안 나와. 그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이제 차수를 어떻게 찾을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거기 보면 fx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서 얘네는 kx 그 다음에 fx가 있고 더하기 12에 x 더하기 4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fx의 제곱 더하기 1, fx 제곱 마이너스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만족시킬 때 이제 k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소리겠죠? k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소리인데, 자, 가봅시다. 차수부터 찾을 거야. 첫 번째로는 뭐부터 찾자고? 차수부터 찾자고.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차수부터 찾아주려고 가보면 fx를 몇 차라고 놓으면 돼요? fx를 an의 x의 n 더하기 a의 n-1의 x의 n-1 더하기 쭉 가서 a1의 x 더하기 a0.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요. n차라고 두면 아까 제가 앞에서는 안 썼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뭔가 사라져서 이렇게 그냥 한번 써본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둘 수 있고, 자,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2의 제곱이 여기 들어와서 그냥 아까처럼 1차, 최고차항만 써볼게요. 최고차항만. 그러면 x의 제곱, a의 n에 x의 제곱 더하기 1에 n제곱에서 a의 n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빼게 돼. 맞지?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분명히 x의 2n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도 x의 2n이 나올 건데, 거기 앞에 있는 개수는 an이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an이니까 빼면 사라져. 그래서 마치 최고차항의 개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까지 그럼 한번 고려해보면 a의 n-1에 x의 제곱 더하기 1에 n-1에서 a의 n-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n-1을 뭐 한다고? 빼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의 값은 x의 2n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x의 제곱이 n-1번 나오면 x의 제곱이 n-1번 곱해지면 얘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거기에 개수는 an-이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마이너스 an- 왜 2야? 1이지. 마이너스 1의 얘의 값은 x의 제곱이 몇 번 나온다고? n-1번 곱해지니까 2n-2가 나오면서 여기에서도 사라져. 자,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고민의 늪에 빠지더라고요. 고민의 늪에 빠지시더라고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전개라는 거는 왜 빨강색이니? 빨강색? 아니야. 자, 전개라는 거는 x의 제곱 더하기 1에 n제곱을 전개해 보면 내림차순 전개에 의하면 x의 2n이 나오는 거는 맞아. 근데 잘 생각해. 얘가 n번 나오면 얘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얘가 n-1번 나오고 얘가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n-1번 나오고 얘가 한 번 나오면 거기에 앞에 있는 개수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아니, 개수도 알 수 있어. 개수도 제가 구해드릴게요. 개수도 알 수 있는데, 자, 확실한 거는 어차피 얘가 한 번 나오고 얘가 n-1번 나오면 여기에서 x에 2n-2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블라블라 나갈 거야. 그럼 개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1이 있어서 얘가 몇 번 나온 거야? n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의 개수가 1인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여기에서 얘가 1 나왔어. 그럼 나머지에서는 다 x제곱 나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얘가 1 나왔어. 나머지에서도 뭐 나오면 돼? x제곱 나오면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1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괄호에서 다 뭐가 나오면 돼요? x제곱이 나오면 되고, 여기에서도 1이 나오면 나머지 괄호에서 몇 개 나오면 돼요? x제곱 나오면 되죠? 근데 얘는 몇 개 있었다고? n번 곱해져 있다며. 그러면 당연히 x의 2n-2 제곱이 몇 개 있을까? n개 있겠죠? 그러니까 얘의 개수는 n인 것까지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다시 한번 이쁘장하게 써보면 여기에서는 n 곱하기 x의 2n-2라고 쓰고 뒤에는 블라블라가 나올 거라고. 맞아요? 자, 이거를 전개한 게 이거야. 개수는 안 쓴 거예요. 그냥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 n제곱도 내림차순에 의해서 전개를 해보면 요거는 x의 2n이 나올 거야. 맞지? 왜? x의 제곱이 n번 나오니까 얘가 나온다고. 근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이 한 번 나오고 얘가 n-1번 나오면 거기에 부호는 어떻게 돼? 반대로 되면서 x의 2n-2가 나오거든. 근데 잘 봐라. 얘에서 얘를 빼고 있으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너랑 너랑은 날아가겠지만 너랑 너랑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좌변의 차수는 몇 차라고? 2n-2차야. 그래서 좌변의 차수는 2n-2차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우변 차수를 찾아보면, 자, 우변 차수는 너에다가 뭘 곱하면 돼? x에 어디 있어? 왜? 요거 너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잖아. 그럼 차수는 얼마 된다고? n 더하기 1차 돼요. 그래서 n 더하기 1로 되겠죠? 왜? kx랑 얘랑 곱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너랑 너랑 어때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넘기면 여기에서 우리가 n 값은 3. 아, 3차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자, 3차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n이 3차고 최고차항의 개수 알아? 몰라? 몰라. 지금 어떻게 알아?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상황에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fx는 a의 x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의 값을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뒀으면 이제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그 다음에 얘도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개수비교법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개수비교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수치대입법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개수비교법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봐보면, 자, 두 번째로 이제 개수비교법을 들어가 볼 건데, 자, 저기에 집어넣을 거야. 뭐를? x의 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을 거고,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뺄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a의 x의 제곱 더하기 1에 세제곱 더하기 b의 x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c의 x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d인데, 야, 인간적으로 d는 없어지겠지? 그럼 d의 값은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를 전개하면 된다고. 자, 이거를 전개하면 되는데 제가 전개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림차순 전개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내림차순 전개에 의해서 전개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거 3번 곱하면 6제곱 나오고 이거 3번 곱하면 6제곱 나와. 근데 a 붙은 거를 빼니까 일단 날라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 제곱한 것도 날라가고 이것도 먼저 날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들은 다 소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살아남은 건 뭐냐? 얘가 2번 나오고 얘가 1번 나오고 3배 하면
3a 4제곱이 있어요. 여기서 3a 4제곱이 있는데 봐봐. 얘가 2번 나오고 얘가 1번 나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3a x의 4제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니까 남아있는 거는 6a의 x의 4제곱이 있다고. 이런 게 내림차순 전개야.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4차 날아가니까 그건 무시하고 되고, 자, 여기에서 얘 1번 나오고 얘 2번 나오고, 얘 1번 나오고 얘 2번 나오면 그건 어차피 어떻게 돼? 없어져. 맞지? 그건 어차피 없어지고, 그러면 상수항은 냅두고, 자, 다시 가자. 여기에서 2bx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bx의 제곱을 빼니까 얼마 나온다고? 4b의 x의 제곱 써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그러면 없어지면서 얘 값도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cx 날아가고 c에서 마이너스 C에서 마이너스 C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2C가 나오죠? 2C. 그래서 2C만 쓰면 틀려요. 왜? 여기에서 A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니까 더하기 2A도 있다고. 그게 누구랑 같냐? 그게 얘를 여기에 대입시킨, 얘를 여기에다가 KX만 곱한 그거와 같으니까 K의 A의 X의 4제곱 더하기 A 값은 B의 K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에다가 KX 곱하면 얘 값은 더하기 CK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KX 곱하면 더하기 12 더하기 KD, 여기에 X가 나올 거고 더하기 4로 마무리되면서 그 둘이 어때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고. 그럼 넌 얼마여야 돼? 4여야 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좀 길었는데, 첫 번째로는 뭐부터 찾는다고? 항상 풀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셔야 돼요. n에 대한 n차라고 가정 후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최고차원 계수 찾은 다음에 계수 비교하든가 수치 대입법 하든가. 그래서 요거는 많이 노력해 보시고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뒤로 넘어오셔서 여기에서 149번 149번 한번 풀어볼게요. 149번. 이것도 이제 다 푸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게끔. 저희 이제 클리닉 시험에도 다 있던 문제고, 저희 이제 저번 11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 문제 풀면서 뭐 했냐면 고쟁이 있었죠. 고쟁이 스텝 3에 있던 문제인데, 자, 일단은 149번. 자, 149번 보시면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인 3차식 fx, 얘네는 3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하나 알려준 게 계수가 뭐라고? 얘 계수는 음수래. 최고차원의 계수는 음수래. 그래서 p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자, 첫 번째로 x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p의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가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조건 보시면, 나조건은 거기에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인 실수는 예뿐이다. 자, 일단 요건 한번 써볼게요. 검산식, 항등식으로 한번 써보면 x-a. 그럼 여기에 분명히 몫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가 a의 세제곱인데, 자, 이거를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3뿐이래. 자, 이거를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또는 3뿐이래. 자, 그럼 일단 물귀신에 의해서 a를 대입해주면 p에 a가 얼마 나온다고? a의 세제곱이 나오고, 이거를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3뿐이래.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a가 마이너스 1 또는 3뿐이라는 소리는 p의 x가 x의 세제곱을 만족하고 요 놈의 근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또는 3뿐이다 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짤 수 있는 거는 px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누구?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고 있겠지. 최고차항의 개수 알아? 몰라. 그러니까 k 라고 둘 수 있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이자각으로 넘기면 x 세제곱을 이자각으로 넘기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 차가 나와요? 3차가 나와요. 최고차항의 차수는 어차피 3차가 넘어오면 3차고, 여기에서의 개수가 얼마 나온다고?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모순이 떨어지면서, 얘의 값은 모순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안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p의 x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k라고 두시고, 근데 얘랑 얘만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소리, 근으로 가져야 한다는 소리는 분명히 3차기 때문에 얘의 값은 제곱의 x-3도 있겠고, 또는 얘가 아니고 얘의 값이 제곱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나와 있다고? k 찾으려고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얘가 제곱일지 얘가 제곱일지 그 두 개,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우리 px 구할 수 있고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 다항식의 결정 파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항식의 결정 파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저는 이제 인수분해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